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지난주에 이어서 SK바이오팜이고요. 코드번호는 326030입니다. 현재 11월 30일 월요일 4시 54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좀 재밌었어요. 네, 오늘 조금 변동성도 있었고 조금 재밌는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했다라기보다는 뭐 4, 5년 정도 이렇게 저축하듯이 모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 보유해야 되나요? 아니면 매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17만원대부터 사서 잘 가지고 있다. 네. 근데 구독자 바이오팜 정보는 정말 잘 보고 갑니다. 이렇게 거의 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주시고, 밥팜 말고 다른 주식 분석 안 하네. 다른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15개씩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1.6이면 조금 손실 구간이겠네요. 네. 그리고 이정훈님께서 최근 상승 요인 중 하나가 다음주 월요일에 들어오는 MSCI 패시브 자금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MSCI 자금 편입 이후의 상황과 12월 18일 FTSE 편입 가능성에 따른 주가 영향, 1월 초 보호 예수 물량 나오기 전 이익 실현 타이밍 등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주가 분석을 하지만 이게 어떨결에 조금 올라갔죠, 주가가. 예, 제가 분석을 하고 여기가 올라갈 만한 자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운이 좋아서 올라갔죠. 예,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될까요? MSCI 그리고 FTSE 그 다음에 보호 예수 물량까지 이걸 다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게 좀 무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가 무의미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그때 당시 1월 초에 이거 이전에 그 주가 상승하기 전에 있었잖아요. 주가가 상승하기 전 언제였죠? 언제 1월 일봉에서 한 이때 정도였나요? 이때였나요? 아무튼 이때 사람들 그 댓글에 이런 구간들, 제가 이제 여기서는 매수로서 적합한 레벨이니까 매수로서 받아볼만 하다, 손절가도 되게 타이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의견들이 뭐였냐면은 1월 초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줄여서 못 산다라는 댓글들이 상당히 좀 몇 번 봤거든요. 제가 한 2번 봤나? 네. 근데 그거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네. 1월 달에 가서 생각을 하자. 네. 충분히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이때가 언제였죠? 10월 달이었나요? 11월 달 중순? 네, 중순 정도였는데, 11월 초 중순이었는데, 11월, 그 다음에 12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1월 달까지는. 네,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한 달뿐만 아니라 이게 한 일주일만 되더라도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투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SK바이오팜에서 나오는 호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계약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투심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가봐야 됩니다. 이거는. 네. 얘네들 기관 쪽에서 물량을 폭탄을 주는지. 그 10월 달이었나요? 언제였죠? 이때가? 네, 10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였죠? 이때 아마? 네, 9월 달, 10월 달, 네, 9월 달 초, 9월 달 말, 10월 달 초, 이때 이제 그 보호예수 물량이 쭉 풀리면서 거의 이 큰 대형주가 갭으로 하락을 했죠. 예. 갭으로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도 한 10% 정도 빠졌었는데, 물론 이걸 회복하는 시간까지는 오랜 그 한 두어 달의 시간과 그런 부분이 걸렸는데, 아무튼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운 좋게 맞은 거지 제 실력이 아닙니다. 예. 그냥 급등해볼 만한 자리는 보여주고, 예, 그런 부분들, 예, 항상 보고 있는데 가봐야 아는 거죠. 예, 제가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요인들, 오늘 좀 조용했죠. 예, 전반적으로 조용하다가 갑자기 장 막판에 한 800억대가
잡혔어요. 이게 진짜 주가를 올리려고 잡힌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가에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항상 MSCI 제가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게,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나서 막 미친듯이 올라가는 주식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못 본 주식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호재로서는 반영이 되긴 할 텐데 막 엄청나게 큰 상승을 바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요. 예. 그리고 이게 물론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근데 장 막판에 일어났죠. 장 막판에. 장 끝나고 거의 30분에 이뤄진 건데 1258억. 예. 1258억 정도의 외국인 매수가 들었고 개인이 1194억을 팔았고요. 과연 이게 저는 근데 여기서 개인들이 결국엔 이 가격대에서 팔았을 거 아닙니까? 한 18만원대 후반에서 한 19만원대에서 팔았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매매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물렸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수익 실현했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잘한 거 아닌가요? 예. 여기가 딱 봐도 그렇게 뭐 이렇게 한반 정도는 저항받을 만한 구간들이죠. 예, 한반 정도는 저항받을 만한 구간들이고 만만치 않는 저항 구간인데 만약에 내일장에 이게 갑자기 갭이 여기를 뚫어버린다.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갭으로 이런 저항대를 뚫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의미부여가 좀 높아질 수 있겠죠. 뭐 전 지금 그때 가서 그러면 또 추격 매수나 아니면 눌림목 활용해서 트레이딩 할 자리는 충분히 또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내가 팔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전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바라보는 가격대가 이제 19만 8천원 정도까지 19만 5천원에서 19만 8천원까지였는데 오늘 한 19만 2,500원 고가를 보면은 19만 2,500원 정도에서 좀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을 줬죠. 한 5% 정도 위로 아래로 이렇게 위로 이제 갭이 2% 이상에서 떠가지고 아래로 5% 마이너스 2% 기준으로 했을 때 5%까지 변동성을 줬었는데 상당히 저항이 거셌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저항대에 대부분 근접하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근데 오늘 또 재밌는 게 보면은 어디까지 조정을 받았죠? 여기 있죠.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라도 이때였죠. 이때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을 주면은 이전의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된다. 반등 잘 주죠. 반등이 잘 주고 지지선이 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죠.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추세가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 눌림, 상승, 눌림, 다시 한 번 더 상승, 뭐 이렇게 가든 아니면은 뭐 다시 한 번 더 떨어졌다가 가든 약간 이상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좀 신규를 매수받기에는 19만원대는 좀 떨떠름한 가격대는 맞죠. 아무리 이게 제가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들고 계신 분들 한해서 지금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게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세는 그리고 주봉도 상당히 지난주에 종가 마감도 잘 했었고요. 종가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이 됐었고 월봉도 실질적으로 마감을 잘 했습니다. 오늘 월봉 마감이죠. 이전에 고가인 몸통의 고가, 몸통의 그 종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8만 2천원이 이제 몸통 종가였는데 오늘 마감은 18만 7,500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매수세는 많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쨌든 외국인들 계속해서 사기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도 장중에 있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사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금요일에 321억을 샀다라고 했었는데 맞나요? 금액으로 보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1258억을 샀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고 있고, 기관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고, 예, 꾸준히 글쎄요, 조금 어떤 모멘텀이 또 붙을 수 있을지. 예, 그래서 상승과 하락,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보고 있었는데 아마 눌림을 주면은 사볼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눌림을 또 주면 사볼만 한 것 같고, 또 올라가면 팔고, 약간 이런 트레이딩, 예,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이제 이전에 이런 오노약품과의 그 반환의 의무가 없는 5,788억 원 규모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그때 체결했었잖아요. 그 이상의 또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 투심은 금방금방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저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전에 저가는 있죠. 이전에 저가는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때 금요일에 이제 3파동을 이제 19만 8천 원까지 본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조종파동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약간 오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오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거기까지 보고 있고, 오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3파동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그러면 조정파동에선 또 어떻게 또 신규 매수로서는 아니면 비중 확대가 가능한지. 근데 다만 21만원, 제가 그러니까 21만원, 뭐 22만원, 뭐 23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텐데, 평단가가 22만원, 네, 22만원, 22만원이나 아니면 21만원, 네, 20만원에서 22만원 사이도 참 애매하죠, 지금. 네. 팔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따로 어떻게 코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20만원에서 22만원에서 제가 팔아라고 했는데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22만원. 아무렇지 않게 저는 3파동이 19만 8천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9만 5천원에서 19만 8천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20에서 22만원을 치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너 때문에 팔았는데 너 때문에 손해봤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실상 저한테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뷰나 아니면 분석을 진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특징을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일단 저항 구간들을 체크를 해요. 예, 저항 구간들을 체크를 하고, 다 모든 종목이 다 동일합니다. 신규 매수로선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저항대라는 거예요. 예, 신규로는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종목을 리뷰할 때도 그렇고, 다른 종목 분석할 때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지지 라인이니까 여기는 신규 매수 관점입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선 충분히 유효한 레벨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여기선 매수 관점을 봐도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근데 매수 관점을 볼 때도 항상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어떻게 손절을 잡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탈이 나왔을 때는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시장이 뭐 내리기로 마음먹으면은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내가 20만원에서 22만원 정도에서 이제 물렸는데, 아니면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몇 달째 버티고 있는데,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라면은 어떻게 트레이딩 내가 20만원에서 22만원에서 내가 물려있다, 여기죠. 그러면은 여기다, 여기겠죠. 그러면 20만원, 이런 데서 물려 계신다라는 거겠죠, 대략. 이런 가격대에서.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라면은,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는 건지 저는 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라면 제가 3파동을 19만 8천원 정도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19만 8천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는 저는 일부 물량을 줄어낼 것 같아요. 예. 못해도 한 30%? 뭐 40%? 예, 이 정도는 줄여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라면은 일단 빠져나와야죠. 그래야 뭐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를 차라리 돌파가 나오잖아요. 뭐 19만 5천원대, 19만 8천원대, 여기가 저항 구간이니까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받게 된다. 그럼 그때 사도 되죠. 예. 그때 다시 사지 뭐.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아니면 조금 더 비싸지만 좀 더 확인하고 사든, 이런 전략을 취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또 단기적으로 좀 흐지부지한 4파동은 보통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거잖아요. 근데 1파, 2파, 3파, 4파. 근데 3파에서 4파동은 보통 횡보예요. 네, 횡보 추세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5파동을 가기 위해서 횡보를 많이 보여요. 그게 짧을 때는 몇 시간 안에 끝날 때도 있고, 뭐 며칠 안에 끝날 때도 있는데,
몇 주에서 몇 주 정도 이제 횡보한 때도 많습니다. 종목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파의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좀 탄력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약간 급등주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종목 추천을 하고 뭐 TV에 나가서 이제 그런 경제 방송에 나가서 이게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은 뭐 회원들도 많이 받잖아요. 회원들을 많이 받게 되면은 회원들이 하루 이틀도 많이 못 기다려요. 예, 하루 이틀 뭐 한 일주일도 못 버팁니다. 예, 바로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급등주를 선택을 하게 된 게 좀 빠르게 예, 수익을 거두려다 보니까 사이클을 많이 보게 되죠.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매매할 때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되고, 예, 거래량이 되고 그 다음에 좀 거래 대금이라든지 그런 게 활발할 때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답답한 사이클은 좀 피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겠다,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예,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트레이더의 관점이기 때문에 답답한 구간은 좀 벗어나고 좀 탄력적인 구간에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많이 찾다 보니까 그렇게 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 11월 2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0분부터 레클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2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